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보충 설명, 그리고 이번에 뭐 사회적 이슈 부분도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으니까 좀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의 가상자산주 공매도가 올해 수익률이 126%, 평균 잔고가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역으로 또 주식시장에서도 골라서 공격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그쪽에 화력이 집중화되는 현상이 있겠고, 시장의 약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쪽에 또 화력이 집중화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본의 시장의 흐름도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공매도 잔고 비중이 27.5%에 달한다.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코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이 모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 CEO가 넷플릭스의 비유를 하면서 시장은 언제나 등락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코인도 그 등락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도 제가 보고 있었는데 되게 기쁘게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 바이낸스 CEO가 상당히 돈도 많은데 그래도 세상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 M자형이 이렇게 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최근에 아르헨티나 페소를 보니까 거의 뭐 루나보다 더 심각한 정도로 자국에 있는 통화가 거의 많이 내려갔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본격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국들도 빠르게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2%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도 자국이 화폐에 있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 국가는 대체제를 자꾸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금이나 아니면 뭐 코인 쪽으로 더욱더 쓸 수는 있겠지만 이쪽에 코인의 파이가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에는 좀 어려운 구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것이지만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따른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친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의존도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대비보다는 달러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달러가 생각보다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달러가 쓰레기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학자분들도 계셨겠지만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빈부격차에 있는 국가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됨으로써 오히려 달러 활용도가 더욱더 많아졌고 그게 어느 정도 흡수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달러 자체가 그렇게 미래적으로도 뭐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중동 남미나 금리 인상의 도미노에 동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영국 0.25, 스위스 0.5% 올렸고 그 다음에 또 중동의 사우디, 아랍,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쪽이 이번에 동참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법인세로 인해서 논란이 좀 있기도 있었는데요. 22%왜 부자 감세를 해주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는 공생적 관계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하나가 꼭 망해야지만 세상이 꼭 깨끗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반대 논리자가 꼭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근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제공을 해주는 입장이고 이쪽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돈을 교환의 매개체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합니다. 근데 왜 서로 싸우고 있는지 저는 좀 보기가 매우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 정부 쪽에서 이렇게 또 행동을 했던 이유는 저는 둘 다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내년 때부터 경기 침체가 별로 오다 보니까 은행이 최근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고 있다. 대선 충당금이 미쳤다고 빨리 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도 회사들이 부실돼서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이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건 이유는 국가가 너희들한테 이거를 좀 더 인하를 해주니까 빨리 돈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빚을 빨리 처리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빚이고요. 회사가 갖고 있는 것도 빚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부자 감세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뉴스에서 이제 떠드는 부분이 대부분 글로벌 4대 기업만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도 많이 있는데, 유보금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딴지를 많이 거시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정말 냉철하게 본다라고 하면 국가는 어차피 기업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럴 것 같냐면, 단순하게 국가 자체도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복지 비용도 제일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부 개개인에 있는 뭐 100명, 뭐 200명 부분에 있어서 또는 그쪽에서 내는 뭐 어떻게 보면 세금 비중과 그다음 기업이 내는 세금 비중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벌써 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왜 어떻게 보면 개인을 많이 죽여버리고 기업을 어느 정도 그렇게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걸 또 용인을 해주는 부분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자가 또 나오게 되면 그 돈 갖다가 일시적으로 좀 복지적으로 좀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뭐 이게 지금의 현실적 사회 구도라고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뭐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저기에서 뭐 내가 사장도 아닌데 뭐 이렇게 불만이 많다라고 하면 본인이 사업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사업할 용기가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일 만한 정도는 또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각자 생각하는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요새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40년 만기도 이번에 상품을 좀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규제 지역 9억 원, 그리고 비규제 지역 7억 원, 연소득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등 상환으로 했었을 때 은행, 보험, 캐피탈사로 비교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포인트는 비규제는 LTV 70, 규제는 LTV 40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자 비용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활에 또 필요한 부분이니 한번 좀 계산을 다시 한번 두드리면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까지 이어가는 부분에서 책임금융혁신법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코인에 관련된 법률이라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초안법으로 증권 관련된 내용,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계속 하나하나씩 보충이 돼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루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아직은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발의만 되었지만 거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뭐 올해 노인 진입 시작 베이비부머가 온다. 1차 베이비부머가 55년생부터 63년생이라고 해서 700만 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기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 시점으로 도래를 한다라고 해서 18년도 기준으로 일단 뽑아놓은 자료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10년만 더 지난다라고 하면 한국도 진짜 고령화 사회에 이제 초입부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각종 세금을 더 빠르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있는 지출 규모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국민 건강보험도 이제 이번에 약간의 이제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죠. 왜냐면 피부양자로 다 대거 박탈을 시키려고 했던 게 9월인가 10월 쪽으로 바꾸면서 약간씩은 좀 더 조정을 하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 따른 지금의 숨통이 인플레로 인해서 쉽지 않은데 여기서 세금 부과 부분이 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불편해 할 게 보이다 보니까 요새는 또 그렇게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메인 주제는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FTX 데리비트 비트맥스 3 에로 캐피탈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 비트맥스에서 돈 갚아야 되는 물량이 6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 에로 캐피탈에서는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자꾸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팩실드 쪽에서는 이제 1366만 달러 ST 이더를 현금화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ST 이더 쪽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이 계속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고요. 블록파이에서는 이제 3 에로 캐피탈 청산이 사실 맞다라고도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또 옵션 만기 부분이 또 도래를 하면서 또 영향을 일부 또 끼치기도 했었고,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테더의 상황도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나가 싼 똥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루나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중에, 그것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중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개인한테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개인, VC, 그 다음에 기관 쪽이 있는데 기관은 조금 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주고 있어서 다 체력이 안 좋지만 일단 기관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체력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공매도 부분에서 쉼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지금의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VC 쪽이 지금의 자금난이 매우 안 좋아졌던 배경은 3 에로 캐피탈이 루나에 있는 투자 비중도 꽤 컸고, 그 다음에 셀시우스 부분도 이번에 좀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3 에로 캐피탈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일부 VC 쪽이 또 보이지 않았던 쪽이 또 연결이 또 되어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거질 수가 있는 게 지금 조금씩 노출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연관된 코인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요새 좀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시점이 지금에서 매우 시끄러워진 초입부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악재의 강도는 상당히 높은 강도이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VC 쪽에서 이렇게 그런 VC 애들이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레버리지가 껴져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둘씩 일단은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들도 일단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아직은 초입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이슈는 계속 연달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 그리고 시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의 알고리즘 스텝 코인들도 디페깅 형상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그 하방의 압력 속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불안 속에 일단 노출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너무 이 악재가 빨리 끝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겠거니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왜 안 좋죠. 그래서 채굴자들도 4,411개 비트코인 순매도를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대비보다 지금은 좀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송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나와 주어야지만 비로소 좀 중간 지점까지는 나왔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청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소송권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장기화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쉽사리 이 시점이 빠르게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소송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요건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파산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대형 악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실현 손실 약 4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선절매가 발생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단기 투자자의 실현 손실은 지금껏 있어왔던 하락장들에게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코로나 빔 때보다 그 절반 수준 붓다빔에 비교하면 비슷하게 될 것 같다. 장기 투자자들이 실현 손실이 주목할 만하고, 붓다빔 때도 끄떡없었던 실현 손실이 코로나 빔 수준에 근접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와 지금 어느 때가 더 안 좋았냐? 2020년도 3월 때도 비트코인 많이 박살이 났었죠. 지금의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왜냐? 전체 통화량 자체가 줄잖아요. 그리고 좀 더 안전적인 으로 자금 부분을 순수하게 융통을 하면서 이자에 있는 부실률이 없게끔 가져갈 수 있는 상품군들이 벌써 3%에 가까운 그런 은행들 이자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위험성이 있는 리스크 쪽에 돈을 놔둘 필요성이 없겠죠. 일반 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야 3%그 뭐가 된다고 100만원 넣어봐야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지만 지금 대부분 약간 중간 부자나 아니면 상위 부자급은 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죠. 그분들의 있는 돈의 흐름을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과 뉴질랜드 모기지 금리가 급격히 상승 중이다라고 해서 이쪽에 따른 부실률도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코인만 계속 부실률이 높아져서 연쇄 도산과 연쇄 청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자체에서도 마진콜과 여러가지 부실률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이제 노출 계속 나올 수 있을 만한 측면이 아까도 계속 이어진다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코인베이스가 골드만삭스에게 대출을 받았던 부분도 이제 나오게 되면서 계속 불확실성이 점점 더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푸틴이 이제 원하는 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에너지 거래할 수 있다. 우리는 규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 시즌에 데뷔를 해서 프랑스가 배신을 했으니 빨리 배신을 해서 우리 쪽으로 좀 와라 이런 좀 모습을 좀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거니와 메타마스크 쪽에서 이번에 토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토큰이 나온다라는 측면과 거의 유사한 컨셉으로 인해서 토큰을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약간의 의심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의 문제점이 있으니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무형에 있는 걸 만들어서 일단은 누군가가 여기다가 돈을 넣어주기만 하면 유형에 있는 자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의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알라메다 추정 주소에서 FTX에서 3만 이더가 자꾸 이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제 생각보다 위기 의식과 그 다음에 위험도 부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꾸 이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더라 라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별의 비트 이더 현물 CVD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왜 FTX를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FTX가 나중에 IPO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으로인지 아니면 뭐 진짜 보이지 않는 이런 뭐 결탁적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에 있는 반복이 앞으로 지금에 있는 시점과 거의 유사한 정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큰 트리 구조를 또 본다라고 해도 지금이 그러면 버블이냐 버블이 아니냐, 거품이냐 뭐 거품이 아니냐, 아니면 또 위험이냐 위험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만 보지 말고 전체 시장을 좀 크게 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루트가 있는지도 한번 보았는데, 지금에 보니까 닷컴 버블 때도 적자 기업이 이만큼 많이 높았고, 이때도 이만큼 있었는데 2020년도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그만큼 부채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근데 이때는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부채 부분을 어느 정도 유예시켜 주거나, 그러니까 탕감은 아니에요. 유예만 시켜 준 거지. 유예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서 일단 그 기업한테도 돈을 어느 정도는 좀 살포를 해줬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적자 부분이 많이 감소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쇄적으로 도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코인과 미치는 관계도에 따라서 같이 도미노로 도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회사들도 충분히 내년의 침체기 때 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코로나 명분으로 인해서 지원 정책이 일부 들어갔지만 지금은 그 지원 정책을 거의 다 걷어들이고 있는 게 지금의 세계 경제 대부분 국가들이 그런 액션을 취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위험도가 왜 높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이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23년도 좀비 기업들이 정리가 되어가는 사이클 국면이 다 한 번쯤은 왔었더라. 뭐 매년마다 온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그 시점이 온 거 아니겠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코인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자금에 있는 경색이 들어가고 있는 실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빌리기에도 어렵고 투자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구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바이든 씨가 이제, 저는 이 카드까지 쓸 줄은 몰랐습니다. 석유 수출 제한 카드까지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출 부분에 있는 물량을 늘리지 않을 거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수출에 있는 그 통로를 내가 막아버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증세, 그러니까 유가로 돈을 벌어들었던 부분을 추가로 증세를 하면서 또 회수해서 또 좀 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데 진짜 머리를 숙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만한 모범 답안지가 있는데, 나는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러시아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재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하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었고요. 러시아가 이제 5개월 동안 중국 가스의 공급의 67%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유럽과 안 써도, 유럽 빠이빠이 해도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쪽에 있는 국가들이 매력적으로 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렴하거든요. 매우 싸게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기존 가격 대비보다 훨씬 더 싸게.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국익에 충당이 되는데 안 쓰겠습니까? 특히 뭐 반미 국가들은 말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또는 중립적 국가들은 또 그때 상황에 맞게끔 분명히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경제 이슈를 보았을 때 푸틴이 EU 제재로 4천억 달러 이상 손실을 받고 가스 공급, 조만간에 새 경로를 통해 가스 공급을 증가할 것이다. 푸틴플레이션이 문명이냐, 미국의 돈 찍기가 원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일단은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실업률도 6% 넘었죠. 그리고 이제는 3연임을 했었을 때도 추가 부양책이 꺼내야 되는데 내년에도 어떤 부양책을 꺼낸다라고 해야 돼. 이걸 식품 물가를 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또 준 부분 중에 또 보게 되면 유가 하락의 영향성이 좀 있었는데 이게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이제 약간 상환해야 하는 비중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약간은 좋았던 이유는 이런 영향성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그냥 확정적이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그러면 구매력이 다운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물가는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실업자가 될 거니까 누군가는 또 가난한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다 챙겨갈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밑에 있는 구간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빚도 어느 정도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일단 연준의 메시지는 계속 똑같습니다. 2%를 목표로 두고 있다. 그래서 연간 목표치 구간대가 거의 4%, 올해 4에서 5%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안 나오게 되면 일단 뭐 고용, 쌩까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쌩까고 그냥 더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또 투자자산 시장에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측면도 여러분들은 시황적으로도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BDC가 내년에 나올 결제순환, 패드나우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2025년도 때부터 이제 시행이니까 슬슬 이제 얼굴 비출 부분이 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좀 두렵다. CEO들은 그래서 두렵다라고 하는데 코인 CEO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체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하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하락이 매우 오래 간다라는 건 도산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아까 이 위에서 보았듯이 역사적 기업 부도 비율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주식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코인 회사는 스타트업입니다. 참고로. 네. 근데 VC가 상당히 체력이 안 좋죠. 근데 VC로 일단 연명했던 코인 회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꽤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현금 캐시플로우가 가장 취약한 구도에 있는 쪽은 코인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정말 많이 도산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총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아직 청산으로 인해서 모든 시장의 지금 저점이다라고 끝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시장이 조용해지고 거래량이 최저점까지 찍어 주었을 때가 그제서야 아주 최저점에 사는 것도 진짜 운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배제하고 대부분 부자들은 조금 더 올라와서 사는 것을 더욱더 괜찮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악재가 완벽하게 소멸이 되든지 소멸되는 막바지 수순일 때 그제서야 들어오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미가 바라보는 시점과 부자가 바라보는 시점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내년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 더 많이 망할 확률이 꽤 많이 열려져 있다. 그래서 본인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 상당히 한 번 더 확인하고 두드려보고 검증하고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보여지는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지금 타는 것 대비보다는 오히려 물탈돈 대비 무조건 내가 코인을 꼭 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비트코인에 일단 좀 더 집중하게끔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부도가 꼭 코인은 꼭 피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뭐 오늘 내용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